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화해와 상생을 위한 후속 조치와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민선 7기 3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남도에 설치되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현재 용역 중인 기념공원과 역사기념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오는 10월 여순 사건 추모 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하고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고려해 배보상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별관 증축 문제는 시의회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종식시키겠으며 남은 1년 동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엑스포 사후 활용 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양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긴급 생활지원금 2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이달 의회 추경 예산 확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게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민선 7기 남은 1년의 지방의회 임기는 그 의미가 각별한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2년 전쟁 중에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좌절됐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은 4년 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가 지자체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해 구현되는 사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열린 의회를 좀 지향하고 시민의 어떤 여수시의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더 다양한 어떤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어떤 열린 의회를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해왔고 더욱이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민선 7기 지방의회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협력 등 실질적인 자치 분권의 시대를 지방의회가 준비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되고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수만큼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예산 조정권이 없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점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방의회는 그런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소극적인 예산 심의에 머물고 있지 않냐.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좀 법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의미는 지방의회 30년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의 남은 1년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정원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인근에 위치한 평화정원은 1만 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회담을 나눴던 판문점 도보다리와 휴전선 철책, 평화의 시계탑 등이 재현됐습니다. 한편 어제 개장식에는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순 사건 유족 등이 참석해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광양에서 미니 수박 2종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광양 미니 수박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비닐하우스. 수확기를 맞은 미니 수박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광양 블랙 수박은 진한 단맛과 속살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복수박은 껍질이 연해 깎아먹는 수박으로 화채나 주스용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당도도 모두 12브릭스 이상으로 높습니다. 어쨌든 수박은 당도가 우선이니까 저희들은 농사를 당도를 우선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도 수박이 아무래도 좀 당도가 좋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죠. 광양의 미니 수박 2종은 소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황은 물론 거래 가격도 평년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블랙 수박은 6kg 한 박스에 19,000원, 복수박은 4kg 한 박스에 1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지정된 정보화말이라서 믿고 찾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미니 수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먹어보니 또 맛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도 적고 이래서 또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점차 증가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새롭게 개량 보급된 미니 수박. 5년여가 지난 지금은 경영적 농가들의 여름철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을 앞두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을 위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관계자 등이 여수 진모지구를 직접 방문해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개최될 주 행사장 예정지 주변을 둘러보고 선박람회 준비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미래 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로 여수의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국제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람회의 국제 행사 승인 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신안군의 섬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섬들은 마을 지붕 색깔만 바꿔도 특별해지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0여 명이 사는 비금도. 옹기종기 모인 주택 지붕들은 죄다 파란색입니다. 다리로 연결돼 한 몸뚱이처럼 된 인근 도초도의 지붕도 파란색으로 단장했습니다. 섬을 가득 채운 수국의 색을 마을에도 시원하게 담은 겁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돌담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붕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쁘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파란 섬이잖아요. 바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좌도의 반올 박지도는 마을과 다리가 온통 보랏빛으로 이미 국내외의 유명세를 탔습니다. 병풍도는 상징꽃인 맨드라미 색을 담아 주홍색으로 꾸며졌고 수선화의 섬 선도는 밝은 노랑으로 채색됐습니다. 큰 섬은 파란색으로, 작은 섬은 각기 다른 색으로 덧칠해 섬별로 고유한 색깔과 꽃, 음식 등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공간인데 여기 오는 자연 경관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뭔가 또 색다른 이미지를 갖는 게 좋겠다. 소외와 편견에 사무쳤던 섬마을. 꽃을 심고 색을 입히자 사람들이 찾으며 여느 관광지 부럽지 않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 보시려면 이제는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작됐는데요. 시행 첫날 현장의 모습을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12시, 광주 서구청 민원창구 불이 일제히 꺼집니다. 점심시간이면 교대로 식사를 했던 직원들이 줄지어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오부터 1시간 동안 대면 민원 업무를 멈추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변화입니다. 대상은 5개 구청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슨 로세요? 월드컵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불이 꺼진 민원실 밖 무인 민원 발급기에는 점심시간에 맞춰 관공서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발급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의 민원 업무는 휴무제에 따라 배치된 안내 요원이 도왔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맞춰 각 자치구에는
총 73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도우미 분께서 선생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손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도와주신 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일부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복지 상담과 여권 발급, 인감 증명 등은 창구에서만 민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니어 일자리 그것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좀 기다렸다가 해야죠. 왔으니까 하고 해야죠. 각 구청과 달리 광주시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구청장 협의회와 공무원 노조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될 경우 특정 요일에 출퇴근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오전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 총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